메인 이슈 뭐냐면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은 과연 가능한가 라는 주제거든요. 요새 민주당에서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 관련해 갖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가 방송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말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 8일 날 야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위한 야권 의원 연대를 결성을 했습니다. 야권 의원 연대.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 하자는 거예요. 써있죠.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 추진 하겠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얘기 나왔을 때 내용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 개헌이 좋지, 개헌이 필요하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개헌들은 어떤 개헌이었냐면은 대통령 중임제라든가 아니면은 결선 투표제 같은 거, 뭐 그런 개헌, 그런 것들이 포함된 개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여러분 개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국회에서도 200석이 돼야 통과되는 거고 200석이 돼서 통과된 다음에 국민투표 붙여야 되는 거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개헌 한 번 할 때 물론 원포인트 개헌도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들을 묶어서 같이 하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야권 의원 연대 하겠다는 거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윤석열 5년제인데 임기를 2년 단축해서 3년만 하게 하고 끝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핵 대신에 하자는 거죠. 탄핵 대신에. 탄핵을 하자고 하면 국민의힘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러면 개헌으로 해가지고 그냥 헌법 개정해서 3년만 하고 끌어내리자.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앞으로 대통령들 임기를 모두 다 3년으로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윤석열만 지금 5년인데 탄핵하는 거 좀 국민의힘들이 좀 불편해 하니까 그냥 헌법 바꿔가지고 현역 대통령 임기 2년 단축하는 걸로 한 번만 단축하는 걸로 하고 다음부터는 그냥 하자. 그거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는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대통령의 임기를 바꾸더라도 현재 대통령은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무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의석수 있으니까 법으로 다 하면 돼. 그 말이거든요. 법으로 하면 될 수도 있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왜 하죠? 탄핵을 하지? 김용민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은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 임기 단축 개헌에서 합리적 방안으로 해야 된다. 윤석열 입장에서도 탄핵으로 쫓겨나는 것보다 개헌에 의해서 본인이 뭐 양보하는 듯이 내려오는 거 보기 좋고 국민의힘도 탄핵이 아니고 개헌에서 내려오니까 얼마나 뭐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얼마나 좋냐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명분이 있어? 무슨 명분이 있죠? 물론 아직 그 야권 연대에서는 명확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임기를 맞추려고 하는 시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라고 지금 따로따로 노니까 그거를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마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대통령 임기가 우리 5년인데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은 요번에 얘기할 때 윤석열 임기 2년 단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대통령 중임제 같이 한다. 그러면 일리가 있죠. 근데 사실 아직은 대통령 중임제 하겠다는 건지 여기 결선 투표제가 들어가겠다는 건지 정확한 말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이러만 나오거든요. 그것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조국
대표도 어저께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남은 임기를 국민에게 반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탄핵의 시간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만 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윤석열이 왜 임기를 반납합니까? 나는 야권 의원들이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빨리 특검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아니면 진짜 탄핵을 밀어붙이던가 설득을 해갖고 근데 중간에 무슨 임기단축 개헌한다거나 윤석열에게 임기를 반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닉슨 얘기를 좀 해야 돼. 닉슨 얘기를. 지금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닉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닉슨도 탄핵 되기 전에 될까봐 하야하지 않았냐 그러고 있어요. 닉슨하고 윤석열은요 달라요. 그 당시에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은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닉슨처럼 해도 안 되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좀 설명이 필요한데 닉슨이 1974년 8월 9일 날 사임했어요. 앞에 보이는 게 닉슨의 사임서입니다. 사임서. 닉슨이 누구한테 사임했냐?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한테 사임했습니다. 헨리 키신저한테 본인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 리자인하겠다라고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대통령이 왜 국무장관한테 사임을 얘기하지? 이건 뭐냐면은 미국의 헌법에서 대통령이 그만둘 때는 연방정부의 최고 외교 책임자한테 사임서를 제출하라고 이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 외교 책임자가 누구냐면 외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이기 때문에 당시 닉슨이 74년 8월 9일 날 키신저한테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면요, 닉슨은 100% 탄핵이죠. 이미 탄핵이 그 하원까지 넘어가갖고 다 통과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물론 이 사람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달 후에 당시 닉슨의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죠. 승계하고 나서 닉슨이 사임하고 딱 한 달 후에 닉슨을 사면합니다. 사면해요. 앞에 보이는 게 제럴드 포드가 당시 발표했던 닉슨 사면서예요. 당시 이 사면서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닉슨에게 사면을 부여함. 미합중국 대통령의 포고문. 하원의 결의에 따라 법사위원회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조사는 8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그 결과 리처드 닉슨에게 불리한 탄핵 조항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닉슨은 기소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만약에 닉슨이 재판을 받을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재판은 이미 미국의 최고 선출직을 포기함으로써 전례 없는 벌을 받은 사람을 더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오랜 논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닉슨이 대통령직을 그만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닉슨을 기소하고 재판하고 형을 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야. 국론만 분열돼. 그래서 본인이 뭐라는 겁니까? 69년 1월 20일부터 74년 8월 9일까지 닉슨이 저지르거나 관여했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면권을 부여한다. 사면을 한다. 그러면서 닉슨을 사면했어요. 사면했다고요. 그 근거가 뭐였냐면 미국 헌법 2조 2항입니다. 이걸로 닉슨을 사면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딱 들었을 때 이상한 게 있어요. 사면? 여러분 보통 사면은 뭡니까? 사면이라는 거는 그냥 저거 죄가 있다고 사면하는 게 아니죠.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 넘어간 다음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이 돼야지 사면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형이 확정이 돼야 사면을 하지. 아직 형이 확정도 안 됐는데 무슨 사면을 합니까? 아직 이때 닉슨은요, 아직 검찰이 기소도 안 했어요. 기소도 안 했는데 무슨 사면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는 닉슨을 하야시키기 위해서, 물론 닉슨과 포드 쟤네들은요, 우리는 사면을 조건, 하야를 조건으로 사면을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닉슨이 그냥 하야할 리가 없어요. 미쳤습니까? 왜 하야합니까? 이거는 사면을 조건으로 하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면이 불가능하거든요. 아직 뭐 재판도 안 받았고 형도 안 나오는데 무슨 사면이야. 그래서 그때 아주 재밌는 개념이 하나 만들어져요. 어떤 개념이나 프리엠프티브 파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헌법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없는데 헌법을 확대 해석해갖고 쓰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뭡니까? 사전사면. 사전사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직 기소하지 않았지만, 재판이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재판받고 형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아예 사면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전사면. 사전사면. 진짜 웃기죠? 근데 미국에서 이런 식의 사전사면을 한 적이 지금까지 딱 3번 있어요. 3번. 딱 3번. 한 번은 언제 있었냐? 남북전쟁 때. 남북전쟁 때 링컨이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남부의 그런 고위직 국회의원들, 고위 인사들 있죠.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기소하고 재판한 게 아니고, 그때는 진짜 국가 통합 차원에서 남부의 고위직들을 다 이 프리엠프티브 파든, 사전사면을 해버려갖고 다 용서를 했죠. 그게 한 번 있었어. 그때는 매우 특별할 때지. 정말 이거는. 국가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뽀개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념이지만 이런 개념을 써가지고, 아유, 쟤네들 기소하지 마. 재판 넘기지 마. 그냥 그 전에 누가 봐도 저건 문제가 있지만 그냥 없는 걸로 쳐. 해서 링컨이 한번 사면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역대 두 번째가 뭐냐면 닉슨이에요. 닉슨 때 이렇게 어거지로 사면을 한 거예요. 어거지로. 재판 안 할게. 기소 안 할게. 사면한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합니다. 한 번. 언제 했냐? 74년도에. 그때 베트남 전쟁에 반대해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이병 같은 것들을 막 반대하고, 그리고 이병 안 하려고 도망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 77년도 이게 1월 22일자 대통령 사면 포고문이거든요. 사면 포고문과 관련된 행정명령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미 카터 때 베트남 전쟁 징병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그 병역을 기피한 미국 시민들에 관해서 사면을 한 거예요. 이 조치도 법적인 기소라든가 처벌로 하기 전에 그 병역 기피자들을 그냥 면제해 준 거죠. 이때 한 번 있어요. 그리고는 없지요, 한 번도.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무슨 사전사면이니까 이 개념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도 딱 지금까지 3번 했었고, 가장 최근에 사전사면을 하려고 스스로 노력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트럼프. 2020년에 트럼프가 자기가 선거 낙선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나 임기 끝나기 전에 내가 나를 셀프 사면할 거야. 내 가족이라든가 내 가족 측근들 죄 진 거 있으면 내가 셀프 사면할래. 그랬었거든요. 당시 기사예요. 트럼프가 셀프 사면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나왔던 용어가 이거예요. 아까 사전사면. 아직 그 가족들, 그 측근들 기소되고 재판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할 수 있다. 가족이나 측근들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 자신은 못한다. 근데 그렇게 해석이 나왔거든요, 많이. 근데 결국 트럼프가 못했지요. 못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재판받고 나름대로 고난의 시기를 겪은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사선사면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근데 미국은 그나마 사선사면이라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억지스럽지만 이게 있으니까 닉슨을 설득해가지고 하야를 시킨 거였거든요. 윤석열은요. 지금 야권연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장하냐. 윤석열 사면은 말도 안 된다. 면책은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면책은 말도 안 되는데 여권하고 합의해서 요번에 한 번에 한해서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는 거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여권이 받을 리도 없고요. 여권이 이걸 왜 받습니까? 이거 하면은 배신자 프레임이 안 걸려요? 탄핵하는 거나 이거 하나 뭐가 달라? 사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탄핵을 하면 배신자라고 하고 민주당과 협력해갖고 헌법을 바꿔갖고 윤석열에 한해서만 임기 2년 단축해버리면 그거는 배신자가 아닙니까? 똑같지? 그리고 윤석열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를? 윤석열 요번 기자회견 때 나 임기 끝까지 할 거다라고 천명을 했죠? 내려올 마음이 없어. 만약에라도 여러분 윤석열이 제가 임기 2년 빨리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죠? 만약에 그러면요, 그거는 우리 뒤로 제가 봤을 땐 100% 사면을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사면 약속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이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왜 내려옵니까? 왜 내려와요? 저는 그래서 지금 무슨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오히려 특검 쪽에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특검에서 뭐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탄핵을 밀어붙여야죠. 모든 게 절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순리라는 게. 아니 의석수가 된다고 해서 되지도 않지만 헌법을 개정하는데 명분도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 5년을 2년으로 내린다? 왜 내리려야 되는데? 왜?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가 많으면 탄핵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탄핵이 있는데 왜? 물론 그거예요. 탄핵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탄핵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탄핵하면은 헌재가 갖고 헌재의 보수적인 재판관들 때문에 탄핵이 통과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야. 만약에 그래가지고 국민 분노가 일어나면요, 헌재까지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런 거까지 판단합니까? 입법부는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윤석열 임기가 무한정이 아닙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 윤석열이 임기 5년 채우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감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2년 반 남았는데 2년 반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윤석열 1년 더 빨리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억지로 하면서 하다가 괜히 문제 있는 것보다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하고, 근데 지금 뭐 여당이 합의 안 하거나 여당이 계속 윤석을 감싸고 있거나 헌재가 정말 국민들의 이 열망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을 다 뒤로 하고 이상한 판단 하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국민 분노를 가지고 민주당이 더 강하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 임기 채우면 어때? 채우면 어때요? 채운 다음에 임기 끝나고 정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심판해버리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야? 물론 그동안 나라 꼴이 엉망이 되겠지만 어차피 윤석열 식물 돼버릴 수 있거든요. 될 수 있어요, 식물. 만약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상 지금 3명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임명하지 마라. 그러면 돼. 끝까지 임명 안 하면 돼. 그리고 더 좋은 거, 윤석열 탄핵이요? 별거 아닙니다. 탄핵해갖고 그냥 직무를 멈춰버리면 되거든요. 민주당이 탄핵만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헌재가 지금 재판관이 없어요. 6명이야. 6명에서는 의결을 못해. 그러면 그냥 윤석열 탄핵하고 직무정지 시켜버린 상태로 2년 6개월 가면 돼요. 그냥
그게 뭐가 문제야? 사실 그게 나. 이재명 대표 당장 1년, 2년 안에 대통령 안 하면 어때? 2년 6개월 뒤에 하면 되지. 정식적으로.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 가지고 지방선거 압승하고 대선 압승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무리하게. 누가 봐도 지금 임기단축 개헌연대의 이야기는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스러워요. 그리고 만약에 더 걱정스러운 거는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헌법 개정을 한다면은 뭘 해야 됩니까? 대통령 중임제 할 필요 있고요. 중임제. 그리고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사실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국회 동의. 일반 사면. 대통령이 사면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그냥 끝내버리죠.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럽니까? 자기들 하는 사면은 일반 사면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특별 사면이에요. 특별 사면. 특별 사면. 이 특별 사면을 제한해야 됩니다. 없애버리거나. 정치인들 사면을 금지하거나 이 안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개헌연대가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냐, 개헌이 필요하긴 필요하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5년제가 아니고 4년 주민제를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는 거야. 그래야지 돈도 안 들고 훨씬 좋다. 막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발상.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제일 열받아. 지금 뭐 한겨레 같은 성한용 기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진보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임기를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난리가 나요. 물론 지금같이 분위기 좋을 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그 시기에 국회의원 선거해갖고 민주당이 국회 의석까지 압승한다. 좋지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반대일 때는요. 만약에 여러분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바로 한 2달인가 있다가 지방선거 했죠.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압승했죠. 만약에 그때 국회의원 선거했으면요. 국회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겁니다. 만약에 대선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같이 있으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없어져요. 지방선거는 부족하지요. 총선으로 심판해야지. 중간 심판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미국도 같이 하지 않냐. 미국은 달라요. 난 너무 황당해 죽겠어. 여러분, 요번 같은 경우 미국 때 대통령 선거, 하원 선거, 상원 선거 같이 했죠. 같이 했지만 미국은 우리와 완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죠. 4년이죠. 그런데 하원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이에요.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같이 해도 2년 후에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한 번 중간 심판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상원은요. 상원은 임기가 6년이에요. 6년인데 그 6년 동안 모든 상원이 임기가 똑같지 않아. 다 달라요. 그래갖고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씩 선거를 해요. 3분의 1씩. 그러니까 상원 같이 선거를 하더라도 2년 후에 또 선거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상원이건 하원이건 대통령과 선거를 같이 하더라도 중간 선거로 하원, 상원 선거니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심판 선거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 임기가 4년이면은 같이 가는 거라고, 같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이거를 꼭 우리가 제일 좋을 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대통령 그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으로 총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선됐고 지방선거 압승했고 그리고 총선까지 압승했다.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언론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막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주기를 맞추자,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요 정말 돌대가리 새끼들이에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새끼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민주당이 또 조국 신당하고 갑자기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연대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이 잘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정말로 윤석열 임기 2년 단축하는 거 그거 하나를 위한 연대라면은 당장 그만둬라. 그런데 괜히 힘을 낭비하지 말고 분산시키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지금 뭐가 중요하다? 특검이 중요해. 특검이요. 특검에 집중해라. 안 되면 어때? 최대한 하는 거지.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특검이건 탄핵이건 민주당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국민 여론 불러와서 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압박을 받으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굳이 무슨 국민의힘들이 탄핵은 부담스러워하니까 부담되지 않는 개헌으로 같이 하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엄청나게 묘수야 이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막 서로 그냥 자기들 자화자찬하는 거 보면서 내가 너무 황당해요. 무슨 그런 짓을 해. 그리고 어차피 시간은 가요. 윤석열 임기 2년 6개월 채우면 어때? 채우면 어때요? 중요한 거는 이 새끼가 임기를 채우건 안 채우건 떠나갖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엉성하게 특검하고 엉성하게 해가지고 괜히 면책해져 버리고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해서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법 앞에 딱 세우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푸드리에뽀님 헌재재판관 6명 전원 찬성하면 탄핵된다고. 아닙니다. 헌재법에 이렇게 중요한 안들은요 9명 중에 반드시 7명이 그 판결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6명 갖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6명이 찬성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헌재에서 걱정했던 게 이진숙이가 헌재한테 왜 그 헌법소원을 했냐면은 지금 나 재판 빨리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추수 안 하니까 헌재가 6명이니까 판결 못 하니까 문제 있다고 하니까 헌재에서 이진숙 건 하나에 한해서만 6명이서 할 수 있게 한 거지. 헌재는 탄핵 같은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헌법재판관 최소 7명이 의결을 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6명은 못해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임기단축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괜히 이렇게 시간 낭비할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괜히 이렇게 막 전선을 넓히지 말고 그냥 한 목소리로 지금은 우선은 탄핵도 아니야. 우선은 특검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검을 하면 탄핵까지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사실 지금은 탄핵을 말할 때가 아니죠. 탄핵을 말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뭐 윤석열, 김건희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아직 기소돼갖고 재판받고 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기본으로는 저것은 죄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뭐 수사한 것도 아니잖아. 뭐가 나오지도 않았잖아. 재판받고 뭐가 돼야지. 아니면은 특검하면서 뭐가 나와야지. 더. 물론 박근혜도 박근혜도 뭐가 확 나와갖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뭐가 나와야지. 전 그래서 물론 특검 결과 나온 다음에 탄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 특검 들어가고 들어가서 특검을 통해서 뭐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탄핵을 하는 거지. 전 지금은 마음은 급하죠. 당장이라도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차를 지키는 게 그게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는 거에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그냥 무작정 무리붙이는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예.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